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2일 토익 시험 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듣기, 리스닝, 총평 Part 1, 3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규 실전을 담당하고 있는 성지영 선생님입니다. 네, 먼저 저희 해커스 토익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보가 가득 있으니까 토익 무료 정보들 많이 보시고 자료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 여기 들어가시면 토익 당일날이라고 치킨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 거기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저녁을 무료로 치킨 드시면 또 좋은 또 그런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고생 오늘 하셨으니까.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art 1은요. 난이도가 되게 쉽지는 않았어요. 이유가 난이도를 올린 부분을 보면요. 그림이 너무 빡빡하게 여러 가지 물건도 많고 사람 사진에서 뒤에 있는 사물 정답이 나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림이 일단 자체가 좀 복잡했고 그리고 그림이 복잡하더라도 중간에 딱 잘 보이는 부분에서 정답이 나오면 그래도 좀 난이도를 떨어뜨리고 다음 문제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그림이 좀 어둑어둑하게 좀 어두운 부분에서 정답이 꽤 나와서 저도 이게 정답인가? 이 그림 자체가 약간 좀 불분명한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나머지가 완전 아닌 것을 제거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푸시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늘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사람 사진이지만 주변부에서 정답이 나오면은 사람 정답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하지만 뭐 할만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난이도를 좀 올린 부분이었고요. 난이도를 떨어뜨린 부분은 사람 사진, 그래서 사람이 있는 사진이 4문제였다. 이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6문제 중에서 사물 사진 2개, 그리고 사람 사진 4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핵심 내용들 제가 좀 더 패러프레이징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뭔가 기계라든지 이런 어떤 장치를 고친다라고 할 때 가장 쉽게 하면 fix repair는 뭐 초딩들도 알죠. 요새 초딩도 얼마 영어 잘해요. 그래서 fix repair는 가장 쉬운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지금 이런 appliance는 이제 기계 종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faucet이라고 뭐 이렇게 수도 꼭지를 지금 고치고는 있지만 여튼 그래서 appliance는 별표 3개에서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 종류, 머신이나 뭐 아니면 device 아니면 뭐 equipment 이쪽으로 넓게 패러프레이징이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고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쉽게 나오면 이 동사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단어는 이겁니다. working on 뒤에 명사해서 명사 작업하다로 넓게 퉁쳐서 일반화해서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뒤에 들리는 명사와 관련만 있으면 다 정답이기 때문에 리페어도 포함이고 여러 가지 동사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작업하다 명사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더 추가해서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방을 뭐 굳이 막 가죽 가방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뭐 비닐백이어도 괜찮고. 근데 비닐백은 이제 콩글리시고 플라스틱 백이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원료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플라스틱 백 또는 뭐 페이퍼 백을 이렇게 몸에 붙어 있으면 carrying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carrying 자체를 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3가지 모두 정답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몸에 붙어 있으면 지니다, 가지고 다니다, 이제 이렇게 휴대하다 이쪽으로 가주시면 되는데요. 옮길 때도 carrying을 쓸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moving, 옮기다, 그래서 moving과 동의어를 쓸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몸에 붙어 있으면 carrying 해주시고요. 또는 part, 뭐 1에서도 쓰일 수도 있고 2, 3, 4에서 가게에서 물건을 판다라고 얘기할 때 쉬운 단어는 셀이지만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려면 취급한다. 우리는 그런 물건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팔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때 또 carry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는 모두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carry 나온 김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사람한테 지금 다 집중했어. 이 사람이 뭘 들고 지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막 집중하고 있는데 사람 뒤에 있는 이 텐트가 설치되어져 있다. 뭐 이런 정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텐트만 공부하지 말고요. 캐노피까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해 주시고요. 설치는 셋업 해주시면 되겠죠. 네, 다음은 부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살림살이가 가득한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 디테일한 명사를 다 아시는 것도 중요하고 넓게 일반화된 범주 명사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텐 두 번째 액센트 찍으시고 액센트 없는 이는 약화돼서 어로 읽거든요. 그래서 유텐실 아니고 유텐슬 이렇게 해주시고 유텐슬 이렇게 해주시고요. 유텐슬들이 뭐 조리대 위에 카운터 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해도 뭐 좋은 정답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또 보시면요. 이거 제가 또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Part 1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취향 파악이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데 지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토익이 좀 집착하는 파트 1, 이렇게 Part 1 그림이 집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 개폐 여부예요. 그래서 그림에 문이 보이면은 창문이든 차문이든 뭐 냉장고 문이든 뭐 심지어 커튼까지 오픈 클로즈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꼭 먼저 파악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런 식으로 컵을 올려놓는 보드는 판때기죠. 그래서 컵을 올려놓는 판때기는 찬장입니다. 그래서 찬장, 문이 닫혀 있다 또는 열려 있다. 요거를 미리 파악해서 쓰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국 호주 발음 같은 경우에는 R 사운드를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찬장 문이라고 했을 때 a cupboard door라고 R 사운드도 삭제죠. door 아니고 혀 굴리지 말고. 그래서 a cupboard door 뭐 has been closed, has been opened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냉장고가 계속 출제되고 있는데 fridge는 이제 줄임말, 이제 full name은 refrigerator 이렇게 냉장고를 공부해 주시고요. 이 냉장고를 그대로 냉장고라고 해도 되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appliance를 이때 갖다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전기구가 어디 위치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토브는 불이 나오면 스토브예요. 그래서 가스레인지 위치도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Part 1이 문장 구성이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 동사, 위치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Part 1은 앞에 맞아도 마지막 위치에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으셔야 된다는 게 꿀팁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요런 물건들이 놓여져 있다. 그래서 놓여져 있다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물건이 보이면 무조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P 3개 이렇게 외우세요. 전부 다 노타를 수동태로 놓여져 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lay도 노타를 놓여져 있다. 이렇게 해주시고 set situated도 위치시킨다. 그럼 놓여져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arrange도 꼭 줄을 안 세워도 돼요. 그냥 놓여져 있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left는요. 떠나버렸다 그러면 점수가 떠나요. 그래서 주어가 left에 있다 위치에 하면 남겨진 상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상태니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ing 사운드를 달고 나오는 거 3개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물 주어가 resting, sitting, lying인 경우에는 사물이 놓여져 있다로 부드럽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이미 장착하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정답은 항상 끝까지 위치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이제 Part 3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Part 3는 이제 거의 상에 가까운 중상상상 뭐 4.5 이 정도 뭐 4.3, 4.5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난이도를 올린 부분은요. 아무래도 놀고 먹는 일상 문제보다는 회사 업무가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놀고 먹는 얘기보다는 회사 업무가 많이 나왔고 특히 초반에 러쉬를 했습니다. 초반에 이러다가 끝까지 회사 얘기만 하다 끝나나 싶을 정도로 계속 연속해서 회사 문제가 나와서 좀 심리적으로 좀 흔들어댔어요. 이렇게 하고 영국 호주 발음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들리면은 여러분이 좀 불편하니까 미국 발음이 많은 날보다는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속도도 오늘 빨랐네요. 그리고 제가 영국 호주 발음을 한번 정리를 살짝 되게 간단히 해드리면요. 영국 호주가 좋아하는 사운드는 이 두 개로 외우세요. 트 사운드 좋아하고 우 사운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토토토 거린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영국 호주는 L을 R로 읽어요. 예를 들어서 티켓 있죠. A pass 명사는 이게 티켓의 동의어인데 미국 발음은 우리가 아는 pass입니다. 영국 호주는 a pass please 그래요. a pass 하면 붙이는 pass인가? 이러고 또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a pass 영국 호주는 L을 R로 읽는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또 영국 호주는 혀를 굴리지 않아요. 첫 스펠링이 R이 아니면 혀를 굴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까 door에서 the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리포터도요. 그게 영국 아저씨가 읽으면은 해리포터 이렇게 읽겠죠. 그래서 O 사운드 살리고 T 사운드 살리고 R 사운드 삭제시키고 그래서 해리포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또 굉장히 또 조정을 좀 어렵게 하고 싶으면은 사운드도 어려운 와중에 들리는 대로 체크가 안 되고 확 내용을 바꾸어 얘기하는 패러프레이징 표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얘도 빈출 어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빈출 어휘가 튼튼했다면 그래도 힘들었지만 한 문제 한 문제 버티면서 내려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빈출 어휘도 제가 뒤쪽에서 몇 개만 좀 더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 이제 따옴표 문제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가장 어렵긴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흐름을 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파트 3는 대화, 남자 여자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hello 인사 끝나고 바로 주제이자 문제점을 빵 얘기해요. 그랬을 때 남자 여자가 어디서 근무하니?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저와 어떤 남자가 대화를 하는데 우리 수업 몇 시에 시작해? 우리 선생님이 누구야? 우리 교실이 어디야? 그러면 우리 뒤에 명사를 들어보면은 이 남자 여자의 직업과 직장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다음에 귀쫑긋 해보니까 먹는 음식 메뉴가 들렸어요. 그래서 뭐 비빔밥 아니면 뭐 미역국 아니면 파스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음식 이름을 듣고 레스토랑을 딱 1번을 때려야 됩니다. 1번 문제로. 그래서 레스토랑은 너무 쉬운 단어니까 비스트로 외우시고요. 이터리에 it이란 단어가 있죠. 이거 외우세요. 그리고 다이너도 eat, 먹다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동의어예요. 그래서 다이너는 재밌는 게 먹는 사람도 되고 먹는 장소도 돼요. 이건 특이하니까 외우세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델리는 한국에는 없지만 이제 레스토랑의 일종이기 때문에 델리를 외우시는데 얘는 그냥 뷔페식으로 음식을 쫙 깔아놓고 원하는 음식만 도시락에 넣어서 그람수로 파는 종류의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그 직딩들이 점심을 많이 먹는 곳이 델리거든요. 그래서 델리가 토익 시험에 들리면은 인도의 그 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델리는 레스토랑 해주시면 되고요. 넓게 먹는 시설로 일반화될 수도 있고 레스토랑은 뭐하러 가는 곳이죠? 음식을 먹으러 가는 곳이니까 음식 제공업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밴드가 팔다거든요. 그래서 이거 밴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파는 장소, 파는 곳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음식을 듣고 레스토랑을 딱 체크. 그리고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우리가 지금 우리 음식 만들 때마다 맛이 다른데 이제 이렇게 문제점을 제안을 했어요.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대편 성별이 we should, 하자, 필요하다, 우린 꼭 해야 돼, 아니면 너희들 이거 동사해줘 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음식을 만들 때마다 재료를 정확히 재서 음식을 만들자라고 그럴싸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위기 좋았어요. 그랬는데 따옴표로 딱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스케일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케일이 뭔지 모르면 일단 예선 탈락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필수 명사인데 얘는 저울이거든요. 우리 여러분, 저울은 뭐 하는 도구예요? 무게를 재는 도구죠. 그래서 weigh와 이제 스케일이 연결이 되는데 무게를 재자 그랬는데 도구가 하나뿐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 무게를 재자라는 제안을 듣고 약간 좀 이거는 우리에게 무리가 된다, 걱정이 된다라고 concern 또는 뭐 worry를 표현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듣고 제안 듣고 따옴표 연결해서 concern으로 연결하는 문제. 그리고 다음 따옴표 문제는요. 이제 또 토익이 철학적으로 이것도 하나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얘들이 환경보호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래오래 이 지구를 보호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도 좋아하고 그리고 뭐 솔라 패널이라고 태양열 광판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이게 환경에 이게 해가 되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회의 중에서도 너 환경회의 있다고 들었지? 이제 그랬을 때 뭐 environmental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지속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회의 있다는 걸 들었지? 하고 주제를 딱 던졌어요. 그랬을 때 그 회의 유명하지. 참여 사람들 수천 명이 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회의는 또 토익이 집단 지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회의를 또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얘는 필수 명사로 꼭 외우시고요. 그래서 회의 동의어 꼭 외우시고요. 그리고 이런 회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제안을 donate 하는 게 어떨까? contribute 하는 게 어떨까? 또는 무료로 주는 게 어떨까? water bottle, 그래서 물통을. 그래서 뭐 물통도 되지만 요새 뭐 텀블러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이컵보다는 dispensable 그런 종이컵보다는 물통을 우리가 뿌리는 게 어떨까라고 여자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남자가 그러자라고 받아주면 좋은데 또 남자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따옴표였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익이 나고 있지 않아.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yes나 no가 있으면요. 약간 이미 듣기 전에 따옴표 나오기 전에 이미 좀 앞에 문장과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대치되는 방향으로 나올 거라는 걸 감을 살짝 잡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무료로 물통 텀블러를 뿌리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지금 돈 없는 애들인데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에는 앞에 얘기했던 문장의 suggestion을 안 돼 하고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거절 삼총사를 꼭 외우세요. reject, decline, turn down 이렇게 토익은요 자주 나오는 빈출 어휘를 묶음으로 공부하세요. 그래서 제 오프라인 수업 보시면은 학생들이 귀에 딱지가 앉아 있어요. 늘 나오는 빈출 어휘는 이제 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지겨우면 고득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돌돌이로 계속 나온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 외우시고 뭐 이런 거절 외우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래픽 문제 중에서는 my 명사를 들으면 그 성별의 직업과 직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스타벅스 그러니까 여자는 스타벅스 사장님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또 어플라이언스 또 나왔네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오긴 왔어요. 배송이 왔는데 뭐 늦게 온 것도 문제가 되지만 왔는데 파손이 되어 있고 깨져 있고 이제 이러면 또 반드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defect는 결함이죠. 그래서 defective하고 damage, 손상이 된 상태로 왔다라고 문제점을 주제로 빵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어느 부분이 이제 부러졌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A, B, C, D 이외의 정보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는 도어를 얘기를 하고 뭐 B는 여기 디스플레이를 얘기하고 그리고 뭐 데이빗은 버튼을 얘기하고 C는 뭐 이렇게 뭐 플레이트 우리 전자레인지 접시 돌리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플레이트를 찾고 싶었는데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여튼 여기가 플레이트가 있다고 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이 파손됐냐라고 글씨가 적혀 있으면은 우리는 해야 하는 임무, 미션이 뭐냐면 도어냐, 디스플레이냐,
버튼이냐 플레이트냐 하고 딱 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4개 중에 하나 들리는 명사를 들으면서 그게 defective나 뭐 broken 됐다, 뭐 손상돼서 깨져서 왔다.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요. 해결을 꼭 해줘야지 그 세트가 끝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남자가 다음 할 일은요. 남자 입에서 안녕하세요. 해커스 종로에서 토익 LC를 강의하는 태미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꽤나 무더웠는데요. 시험 잘 보고 오셨나요? 오늘 시험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확실히 어려웠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오늘 총평을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우선 그 전에 앞서서 우리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오늘 토익 자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날짜의 자료들 그리고 영어 관련된 여러분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일단 Part 2. 항상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파트예요. 파트 2는 기본적인 문제가 항상 존재하지만 확실히 어려운 문제 그리고 발음적으로 영국 발음이 많이 등장하면 어렵죠. 여러분이 오늘 문제 잘 풀었나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파트 4 같은 경우는 옛날 시험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어려워진 느낌이 있었던 시험입니다. 기본적으로 듣고 찍기 문제 여러분 좀 이따가 저와 함께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인 문제가 확실히 조금 줄어든 느낌이고 해석을 하거나 동의어를 찾는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 마찬가지 어려웠던 문제들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Part 2를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5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죠. 우선 Part 2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의문사,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등등 이런 문제가 10문제 등장을 할 텐데 뭐 기본적으로 내가 잘 풀었다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문제도 볼까요? 일반인 문문, 그리고 제한인 문문,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제안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왔는데 제안을 할 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그냥 평서문으로 we should, you should, you have to 이렇게 제안을 하는 제안문이 시험에 꽤 많이 나왔던 편이었고요. 평서문 2문제, 평서문 선택의 문문 2문제, 평서문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문제 유형을 지금 방식에 따르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하고 우회적으로 지금 답변하는 답변들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난 직접적인 답변이라는 게 어떤 건지 딱히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문을 준비했어요. 예를 들어서 Where is the seminar taking place? 세미나가 어디에서 개최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where의 정답 유형인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in을 사용해서 It'll be held in Singapore.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될 겁니다. 너무 괜찮죠? 이런 문제가 보통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7번부터 19번까지에 많이 등장하는 기본적인 문제에 지금 해당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우회적인 답변, 오늘 시험에 10문제가량 출제가 되었던 우회적인 답변은 똑같은 질문을 써도 다르게 만들 수 있죠. Where is the seminar taking place? 세미나가 어디에서 개최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The schedule is posted online. The schedule is posted online. 온라인에 그 스케줄이 다 나와 있다. 다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네가 온라인으로 직접 가서 You should go to the website. 너는 웹사이트에 가서 보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어디에 가보세요. 어디를 체크하세요 등과 같은 우회적인 답변. 직접적인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예요. 서울이에요. 어디예요가 아니라 네가 들어가서 봐봐. 혹은 조금 바꿔 말하면 Didn't you get an email? 너 이메일 받지 않았니? Don't you have an invitation? 인비테이션 없니? 라고 하면서 어딘가를 지금 보면 네가 알 수 있다. You should check. You should go. 이렇게 지금 우회적인 답변들이 등장을 많이 하고 있죠. 나는 직접적인 답변만 준비해서 간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실제 시험에 많이 어렵게 느껴질 거고요. 내가 우회적인 답변을 충분히 준비해 가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지금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회적인 답변의 유형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질문이 Who can give a presentation? 누가 다음 미팅에서, 다음 워크숍에서 presentation, 발표할 수 있으니까 물론 후에 대한 정답 유형인 사람 이름, 부서 이름, 직책 이름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Why don't you do it? 이번엔 네가 하는 게 어때? 이번에 발표하는 거 누가 할 거야? Why don't you do it? 이번엔 네가 해보는 게 어떨까? 혹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I did it last time. 내가 지난번에 했었는데 내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엔 나 말고 다른 사람 시켜. 이렇게. 혹은 I will be on vacation.
저는 휴가 갈 거라서 저는 이번에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빠지고 이렇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게 꼭 제3자. 그러니까 즉 사람 이름이나 사람의 직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빠질게. 네가 해.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What is the agenda? 지난번 워크숍 때 아젠다가 뭐였나요? 물론 a new business proposal, 새로운 사업 제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무난한 정답 유형이겠지만 이번엔 이렇게 I was on leave. 저는 부재 중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나는 부재 중이라고 하는 걸 지금 얘가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그 미팅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I couldn't attend that meeting. 나 그 미팅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우리 토익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I don't know.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만능처럼 많이 쓰이죠. 몇 시예요? 언제예요? 누구예요? 어떻게 해요? 왜 그래요? I don't know. 근데 요즘은 모른다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내가 모르는 이유 있죠. 내가 모르는 이유.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쌤, 강남역에 맛있는 횟집이 어디예요? 하니까 제가 말하죠. I can eat seafood. 저는 해산물을 못 먹어요. 사실은 잘 먹는데 못 먹는다고 해봤어요. I can eat. 저는 해산물을 못 먹기 때문에 맛있는 횟집은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모르는 이유를 여러분께 제시하면 그게 지금 요즘 잘 나오는 대세인 우회적인 답변이다 라고 하는 거를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일반인 문문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 문문은 의문사는 아니죠. 언제 어디서 묻는 게 아니라 입니까 아닙니까? 당신은 해산물을 좋아합니까? Yes, I do. 당신은 내일 워크숍에 가실 겁니까? Yes, I will. 이렇게 지금 인지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하는지를 물어보네요. Is this new software user-friendly?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사용하기 편한가요?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It's similar to the last one. 아마도 앞쪽에 yes를 붙여줬으면 조금 더 쉬웠겠다, 그죠? Yes, it's similar to the last one. 네, 맞아요. 지난번 거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뭐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yes, 직접적인 답변을 주는 건데 이번엔 일반인 문문의 우회적인 답변을 보도록 할게요. 질문은 똑같고요.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네요. There will be a training session. 이제 곧 트레이닝 세션이 있을 거래요. 자, 여러분 뉘앙스를 한번 따져볼까요? 이 뉘앙스를 따지기 위해서는 user friendly, 당연히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사용하기 편합니까? There will be a training session 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곧 우리한테 훈련을 할 수 있는 어떤 워크숍 같은 기회가 주어질 거래요. 만약에 이 제품이 너무너무 사용하기 쉬웠으면 트레이닝 워크숍 같은 거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마도 트레이닝 세션이 있을 겁니다. 전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유저 프렌들리 하지 않고요. 아마 여러분이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야지 쉽게 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는 문장이 되겠고요. 이렇게 우회적인 답변이 의문사 의문문보다는 일반인 문문에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문장을 너무 고지고대로 보시면 안 되고 분명히 사용하기 쉽냐고 물어봤는데 웬 트레이닝 세션? 이렇게 지금 엇나가시는 분들 당연히 속어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오답을 제끼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속어법을 이용하다 보시면 아마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얘 아니네? X? 얘 아니네? X? 얘도 아닌데? 아이씨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분 많거든요. 오늘 시험에도 아마 그렇게 하신 분들이 28, 29, 30, 31 뒤쪽 문제로 갈수록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정답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속어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우회적인 답변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고 이 느낌을, 이 뉘앙스를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제안문과 제안 의문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꼭 제안을 의문문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Why don't you? Why don't we? Could you? Would you? 이렇게 지금 뭔가를 제안 의문문으로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표현이 있죠. Let's. 우리 뭐뭐 하자 라고 하는 거는 마침표로 끝나는 제안문이거든요. Let's보다는 이런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We could sell our old car. 우리의 옛날 차를 팔아도 괜찮겠다. 하니까 지금 이 뉘앙스는 팔자, 파는 게 어때? 하니까 상대방이 A, that's a good idea.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의 지금 제안을 수락하는 거죠. 상대방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수락하는 표현이 정답으로 나온 거고요. 정답 유형 또 하나 당연히 거절도 할 수 있겠죠. 해서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내 생각엔 그거 좋은 아이디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 거절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안을 할 때, 거절할 때 우리가 너무 직접적으로 싫어요. 나는 싫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매너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회적으로, 특히 거절하는 표현 같은 경우는 우회적인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죠. 이런 예문으로 볼게요. You should leave now. 너 지금 당장 떠나야 돼. So you won't be late. 너 그래야지 안 늦어. 이것도 지금 상대방한테 you should, we could 제안을 하고 있죠. 너 빨리 떠나야지 안 그러면 늦을 거야 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My flight, 내 비행기는 has been put off. 내 비행기 연기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갈 필요가 없다.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나 괜찮아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죠. 빨리 나가. My flight has been put off. 내 플라이트가 연기되어서 괜찮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흡수를 하셔야 돼요. 나는 무조건 수락 표현, 거절 표현만 달달달 외울 거야 하면 오른쪽. 시험장에 갔을 때 뒷부분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우회적인 답변들을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선택의 문문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는 너무 쉽죠. Are we going to email this document or print out copies? 우리 이메일로 보낼까요? 아니면 복사본을 만들까요? Email is faster. 이메일이 빠르죠. 라고 하면서 이메일 빠르다라고 하니까 지금 요걸 바로 골라주는 거 정답. 너무 괜찮은데 우회적인 답변 같은 경우 이런 느낌이에요. Should I get sunglasses? 나는 선글라스를 살까 아니면 그냥 regular glasses, 그냥 안경 살까? 지금 여름이니까 sunglasses 아니면 just regular glasses 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the prices. 가격은 almost the same. 비슷한데? 가격은 비슷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골라. 제가 만약에 나 이번에 티를 살 건데 화이트 티셔츠를 살까 아니면 블랙 티셔츠를 살까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둘 다 무난한데? 둘 다 무난한데라고 하는 건 둘 중에 아무거나 괜찮다라고 하면서 either is fine. 둘 다 괜찮아요. Both are fine. Whichever, whatever. It's up to you. 아무거나 괜찮을 것 같은데 네가 한번 골라봐 라고 하면서 나는 아무거나 괜찮다라고 하는 둘 중에 아무거나. 난 정답 유형을 분명히 선택의 문문에 both나 either를 외워놓으셨다면 물론 이 표현들이 정답으로도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우회적인 답변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평서문인데 평서문 자체가 요즘 시험에 보통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많이 여러분 문제 연습해 보시고 정답 유형도 가져가셔야 되죠. 일단 정답 유형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되묻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가장 난이도가 낮으면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손쉽게 맞출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요즘 들어 많이 등장을 하는 정답 유형이죠. 우선 되묻기를 보시면 Our team's budget, 우리 팀의 예산이 has been cut, 깎였대요. 그래서 토익은 항상 파트 3, 파트 4도 마찬가지지만 긍정적인 대화의 주제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그래서 우리의 예산이 있으면 많이 깎여요. 예산이 올라간다? 많이 못 보실 거고요. 예산이 깎이고 sales, 영업량이 go down, 줄어들고요. 어떤 사람이 어딘가 떠나거나 은퇴하거나 이렇게 뭔가 슬프거나 부정적인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our team's budget has been cut 이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really? By how much? 진짜요? 얼마나 깎였는데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통 현실적인 대화죠. 나 이번에 제주도로 발령 났어. Really? When are you going? 언제 가는데? 이렇게 되묻기라고 하는 건 뭔가 여러분 feeling으로도 풀 수 있거든요. 뭔가 지금 상대방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거나 정보를 전달하며 되묻는 거. 자동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부정적인 리액션이라고 말할 건데 여기 나왔던 문장 자체가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또 한 번 부정적으로 Our team's budget has been cut. 하니까 then 그렇다면 we can hire new employees. 우리 그러면 신입사원 이번엔 채용 못하겠다. 우리 항상 회사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런 거잖아요. short-handed. 우리 부서는 직원들이 모자른데 다음 분기에 지금 신입사원 채용하려고 했는데 버젯이 지금 또 has been cut 됐기 때문에 then we can hire. 그럼 고용 또 못하겠네요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표현들도 함께 봐주시고 그럼 이번에는 평서문으로 문제 해결이 나와주는 문장인데 여기 지금 문제점이 나온 거잖아요. 버젯이 깎였으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Let me talk to the vice president. 내가 부사장님이랑 한번 얘기하고 올게.
Let me have a meeting with the vice president. 내가 vice president하고 지금 미팅하고 올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 내가 한번 solve 해볼게. 이 문제점을 한번 fix 해보겠다, solve 해보겠다라고 하는 문장을 I can solve this problem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Let me talk to my boss. 내가 보스한테 얘기해 볼게요. 혹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이랑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고 연결해 보시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문장들은 거의 다 우회적인 답변 위주로 제가 지금 구성을 해놨는데요. 나는 이런 우회적인 답변이 확실히 생소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문제에 이 문장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군가랑 회화를 하듯이 연습을 해주시는 거니까 그 포인트 잊지 마시고요. 파트 2는 꾸준하게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파트 4를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아까 파트 4는 일단 오늘 문제가 꽤 어려웠던 편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듣고 찍기 문제 있잖아요. 파트 4에서 Welcome to 무슨 무슨 호텔. 저희 호텔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 문제에서 물어보죠. Where is this 무슨 talk taking place? 이 연설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 내가 호텔 들으니까 호텔. Thanks for calling hackers. 해커스에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전화 건 곳은 어디입니까? hackers. 이렇게 지금 듣고 바로 찍어주는 문제가 보통은 16문제가 넘게 나오지만 쉽지 않았네요. 15개가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적게 나온 편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paraphrasing. 여러분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paraphrasing. 동의어 찾기 문제가 될 텐데 나는 단어적으로 완벽히 하시는 분들도 순발력이 부족하면 확실히 어려울 수 있고요. 요즘 트렌드가 어떤 식이냐면 옛날에는 단어가 보기에 많이 나왔다면 요즘은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나는 단어는 빨리빨리 맞출 수 있는데 문장 해석이 느려 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동의어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실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나의 단어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동의어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해석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있죠. 쌍따옴표 문제가 3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될 거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imply, 이 사람이 암시하는 바가 뭡니까? 혹은 imply라고 하는 거의 동의어인 여러분이 파트 7에서 많이 보시는 suggest about, 이 사람이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보는 게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지금 이렇게 듣고 찍기 문제도 중요하고 패러프레이징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 여러분 잘 나오는 패턴들을 보셔야 돼요. 우선 파트 4는 이렇게 지금 마찬가지 5가지로 구성이 돼 있죠. 사내 공지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래도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었고요. 전화 메시지가 보통 2세트가 나오다 오늘 3세트 전화를 지금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거나 내가 지금 전화를 못 받기 때문에 메시지를 남겨놓는 3세트가 나왔고요. 소개를 하거나 연설하는 2세트, 공공장소 안내방송 1세트, 광고 문의 1세트가 출제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출제형들을 보신 분들은 출제 유형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빈출 패턴 이런 게 잘 나온다. 이런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우선 사내 공지 같은 경우는 잘 나온 애들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항상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요. 그 신제품에 대해 설명을 하죠. 그리고 신입사원들이 또 그렇게 들어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ure-handed, 직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신입사원들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신제품이 출시가 되거나 우리의 매출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항상 우리 회사를, 우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내 공지 때 많이 다루게 되겠죠. 두 번째로 전화 메시지 같은 경우는 전화를 걸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스크린 구매했는데 이 스크린이 뭔가 고장 나는 것 같은데요. 혹은 뭔가 지금 잘못 온 것 같은데요. 컴플레인도 많이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총평을 촬영 중이라 전화를 못 받습니다. I'm sorry. I can't take your phone call 하면서 내가 부재 중인 이유 그리고 네가 나한테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는 편이죠. 그리고 마지막 광고 같은 경우 여러분 똑같아요. 광고는 좋은 장점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 지금 제품이나 본인들 회사에 대한 장점들을 이렇게 나열할 텐데 잘 나오는 장점들 여러분 보시면 영어로 지금 모두 바꿀 수 있는지 사용하기 쉬운 우리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user friendly 동의어가 easy to use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고요. 작다. 우리 요 지금 펜은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easy to carry하기 되게 편해요. 하면 갖고 다니기 편하다라고 하는 거 portable 이런 식으로 동의어가 지금 바로 떠오르면 좋겠고요.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 various뿐만 아니고 a selection of
라고 하는 표현이나 a variety of,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게가 최고입니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마지막 할인된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텐데 몇 가지 일단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 볼게요. 자, 우선 광고랑 홍보 같은 경우는 우리 광고란 단어 advertisement,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걔는 빼고요. 걔 말고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일단 C로 시작하는 명사 뭐 있죠? commercial, campaign, P로 시작하는 promotion. 이렇게 지금 내가 commercial, campaign, promotion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바로바로 들리고 바로바로 보인다면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하나라도 지금 내가 좀 생소한 점수 잡는 hackers.